결국 이런 여자들은 진짜 고급스러운 게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비싸고 반짝이는 것에 끌리기 마련이었고 저항 따위는 하지도 못했다. 이거 진짜 공짜 맞죠? 승민으로부터 명함을 받아든 여자가 재차 물었다. 미용실에서 윤정을 괴롭히는 게 분명해 보이던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승민이 한 말이란 여기보다 더 크고 좋은 다른 미용실에서 공짜로 파마든 뭐든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였다. 승민의 말을 들은 여자의 눈이 놀라움과 불신으로 일그러졌지만 승민의 말은 진심이었다. 지금 당장 여자가 미용실을 떠나서 윤정이 홀가분함을 느낀다면 생판 모르는 여자의 미용실 비용을 대는 것쯤 승민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승민은 자기 말을 증명하기 위해 미용실에 디자이너 명함을 여자에게 건넸고 그 미용실이 크고 비싼 미용실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정에게는 좀 미안했지만 이런 작은 미용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고급스러운 곳이라는 것도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이런 여자들은 진짜 고급스러운 게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비싸고 반짝이는 것에 끌리기 마련이었고 저항 따위는 하지도 못했다. 승민은 지금 당장 여자가 간다면 미용실에 미리 전화를 해두겠다고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며 설득하면서 으름장같이 들릴 수도 있는 말을 덧붙였는데 다행하게도 여자는 금세 승민의 의도를 알아들었다. 이걸로 지금 당장 윤정에게 얼마나 점수를 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윤정의 뇌리에 승민이 깊게 박힐 것만큼은 분명했다. 승민은 그의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하며 여자가 허겁지겁 윤정의 미용실을 떠나는 모습을 만족감을 담은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다. 재영은 다시 시계를 읽었다. 시계를 보고 바로 일어나 나왔으니 채 1분이 지나지 않았을 텐데도 굳이 그랬다. 재영은 동물병원에 케이지나 가슴에 소중하게 아는 반려동물 없이 찾아온 사람이니 방문자가 당연히 일찍 도착한 면접자라고 여겼다. 재영은 여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그가 방금 나온 진료실 쪽으로 안내하듯 두 손을 올려 보였다. 여자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고 인사를 하고는 재영의 진료실로 앞서 들어갔는데 그 몸짓이 주인인 양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여자를 따라 들어온 재영은 진료실 한켠에 놓아둔 낮고 작은 테이블 사이로 배치해둔 낮은 의자로 손님을 이끌고 자신도 맞은편 의자에 앉으면서 진료실 책상에 놓아둔 이력서를 집어들었다. 애초에 사진이 요구되지 않은 이력서라 지원자의 얼굴을 제외한 정보, 면접자가 93년생이며 재수를 했을 뿐 공백 없이 학교를 다니다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후 지금까지 여러 병원에서 꾸준히 일해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재영은 생글거리며 웃는 낯으로 자신을 관찰하듯 주시하는 면접자가 조금 불편해져서 소리내어 목을 가다듬고는 짐짓 권위를 드러낼 셈으로 다리를 꼬았다. 권위라는 말 자체가 자신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면접관이 아닌 면접 대상자가 된 것처럼 역전된 기분이 왠지 이상하다고 느낀 탓이었다. 어떻게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아,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근처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데가 많아서 찾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간판이 눈에 잘 띄지도 않던데 다른 분들은 찾기 괜찮으시대요? 재영은 혼나는 기분이 들어서 무심코 꼬았던 다리를 풀어 11자로 세웠다. 면접이 처음부터 이렇게 흘러가도 되나 하는 불안감이 재영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었다. 네, 그러시겠죠. 그러실 수 있죠. 여기가 좀 그렇긴 하죠. 재영은 좀 전에 마신 커피 때문인지 입이 바짝 마르는 느낌에 침을 꿀꺽 삼켰다. 어떻게 오늘 날씨가 더운데 차가운 음료라도 드릴까요? 커피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아, 저는 물로 할게요. 분위기를 환기시키기에 화제 전환은 좋은 방법이라고 믿으며 재영은 반쯤 연 진료실 문 밖으로 물 2잔만 부탁한다는 말을 종훈에게 전하고는 소리나지 않게 문을 닫았다. 문을 닫자마자 얼음을 넣을지 물어야 했나 후회했지만 면접자의 거침없는 태도로 보면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어 보이니 원하면 말하겠거니 싶었다. 바쁘실 텐데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재영은 자신감을 끌어내어 말했는데 여자는 허리를 고추 세우며 흥미롭다는 기색으로 더욱 눈을 반짝였다. 이력서를 보면 두루두루 일을 여러 군데서 꾸준히 하셨던데. 네? 제 이력서가 있어요?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재영이 들고 있는 종이를 가리키자 재영은 영문을 몰라 굳어버렸다. 왜 자기가 제출한 이력서를 모른 척하지? 전문이라고 할 만한 분야가 있으실까요? 내과를 전공하셨는데. 제가 내과를요? 재영은 도무지 시작한 말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에 좌절감을 느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보호자가 있으신지? 면접자들이 받으면 깊이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는 질문으로 재영은 빠르게 넘어가기로 했다. 면접자가 기억을 더듬어가는 시간 동안 재영은 냉정을 되찾고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였다. 재영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어도 자신의 임기응변에는 내심 뿌듯해져서 면접자의 표정을 살피다가 그녀가 느닷없이 크크거리며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를 만큼 놀라고 말았다. 물과 간식을 담아 들어오던 종훈이 그런 재영을 보고 덩달아 놀랐는데 다행히 물을 출렁거릴 뿐 엎지르는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침을 맞으러 온 환자가 있었거든요. 네? 침이요? 요즘같이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반려동물을 기르는 보호자들에게 과체중 문제는 흔한 일이었다. 그런데 침이라니? 바늘을 못 참아 하는 편인데도 엄마분이 너무 닥달을 하니까 끌려오다시피 한 거였거든요. 본인을 엄마나 아빠, 언니, 오빠 등으로 지칭하는 보호자는 많았으니 이상하진 않았지만 그걸 뺀 면접자의 모든 말이 다 이상했다. 침이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아프다고 계속 울고 보호자분은 먹고 살찔 때는 뺄 때 힘들 생각 안 했냐고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술을 마치고 났더니 보호자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더러 일부러 더 아프게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마른 사람이 더 독하다더니 그 말이 맞다고 우리 무시하냐고 선생은 평생 살 안 찔 줄 아냐고 화를 내시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기분이 나빠서 도저히 돈을 못 내시겠다는 거였죠.
여자가 빠르게 늘어놓은 말에 내내 입을 벌리고 있던 재영은 대꾸할 말을 찾으려다 포기하고 말았다. 치료가 아니니 경과란 게 없는 이 사례에서 재영이 무얼 물어야 했을까? 재영은 여자가 풀어놓은 얘기가 정확히 어떤 사연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가 없었다. 갑갑한 마음에 종훈이 놓고 간 찬물을 재영이 벌컥이며 들이켜자 여자는 동그란 눈을 치켜떴다. 근데 이제 제가 물어도 되겠죠? 네? 면접자가 자신이 일할 수도 있는 직장에 대해 묻는 건 당연한 권리였지만 재영을 놀라게 한 건 이 지원자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 주도권을 쥐어야만 편하게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서였다. 항상 이렇게 우위를 점해야만 하는 사람인 걸까? 재영은 그제야 여자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가 연속으로 질문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자각했다. 질문은 질문으로 막혔고 적재적소에 던졌다고 믿었던 질문은 재영을 더욱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기만 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여자는 요구하는 것에 익숙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 듣는데 참을성이 없었다. 왠지 모를 재영의 불쾌감이 만져질 듯 실체를 드러내려는 참에 진료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리고 예진이 빼꼼히 얼굴을 들이밀었다. 성격이 급하고 재영의 느긋함을 답답해하는 예진이기는 해도 지나치게 급한 행동이어서 재영은 더욱 불안해졌다. 선생님, 잠깐 좀 나와 보시겠어요? 왜? 잠시만요, 빨리. 예진은 급하게 문을 연 것과는 달리 지원자의 눈치를 보며 난감한 표정으로 손을 얼굴 위로 올려서 작고 빠르게 손짓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재영은 선뜻 뭐가 문제인지 알아채기도 힘들었다. 분명 무슨 문제가 있어서 면접 중인 재영을 굳이 불러낸 것일 텐데 재영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표정을 그대로 얼굴에 드러낸 채 종훈과 예진, 희진의 얼굴을 연이어 시선을 주었다. 지원자가 오늘 못 올 것 같다고 하네요. 지원자가요? 오늘 면접은 이번 게 마지막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원자가요. 아니 선생님 무슨 말인지 나 진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안에 계신 분이 오늘 면접 보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예지는 깝깝한 듯 말을 끝내면서 언성을 좀 높였다가 아차 싶어 입을 막았다. 진짜 오늘 오셔야 할 분이 접촉사고가 나셨대요. 좀 늦게라도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차는 견인해야 하고 사고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안 될 것 같다고 나를 다시 잡아주셨으면 하네요. 재영은 좀 전에 예진처럼 자신의 입에 손을 올렸다. 재영은 면접자도 아닌 병원의 방문자를 오늘 오기로 한 면접자로 착각한 거였고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흔들며 면접을 본 거였다. 왜 이름조차 물어볼 생각을 안 했던 거지? 사진은 없어도 이름은 있는데 왜 그 이름 한 번을 부르지를 않았던 거지? 재영은 이 사태를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서 여자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재영은 지끈거리기 시작하는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저기 다 괜찮은 거 맞죠? 재영을 비롯한 스태프들 모두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들의 예정된 면접자가 아니었던 여자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재영에게 시선을 맞춰왔다. 그게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서요. 오해가 있었는데.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또 무슨 용건으로 오신 건지? 재영이 힘겹게 말을 골라 단어 하나씩을 간신히 내어놓은 사이 여자는 크게 떴던 눈에 주름을 잡으며 웃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권지현이에요. 재영은 지현의 이름이 낯이 익은지 머릿속을 더듬어 보았지만 비슷한 이름들만 어른거릴 뿐 명확한 기억이 떠오르질 않았다. 재영은 당신의 이름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내려다보았고 지연은 그게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질문이라도 된다는 듯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우리 만난 적 있어요, 최재영 씨.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